지금 녹화가 진행됐고요. 보면은 API에 브랜드를 했는데 지금 이상한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에러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경고인데 unordered object list warning.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을 쓰고 있는데 너가 정렬되지 않은 쿼리셋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APIS에서 지금 이 쿼리셋이 정렬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order by 마이너스 id 이렇게 하면은 id가 최신 id부터 순서대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정렬을 하면은 제가 인솜니아를 오른쪽에 띄운 다음에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 리스트 API를 제가 쏴보면 이제는 아까 그 났던 에러가 안 뜨죠. 자, 여기를 제가 다시 주석 처리하고 여기만 이렇게만 두면 다시 제가 리스트 API를 쏴보면 이런 경고 에러가 나오죠. 너 지금 정렬되지 않은 쿼리셋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order by 마이너스 id로 하면은 id가 최신 id 순서대로 나오니까 어차피 우리가 생성될 때마다 id라는 값은 커지기 때문에 자 보면은 다시 하나만 더 생성해 볼까요? 브랜드 명이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브랜드 2로 해서 만들면 id 2번이 만들어졌고 리스트로 조회했을 때 2번이 위로 가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id가 마이너스 id가 아니라면 그리고 다시 한번 리스트 API 해보면 이번엔 1번이 위로 가죠. 그래서 가장 최신 브랜드부터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id를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브랜드도 일단은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 상품도 일단은 브랜드랑 했던 식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고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은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도 똑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프로덕트를 보시면 우리가 브랜드에서 했을 때 API URLs도 없었고 APIS도 없었고 시리얼라이저스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직접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컴피그에서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메인 앱의 URLs에 가면은 API 브랜드 이렇게 라우팅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위에다가 패스 API 프로덕트로 접근하게끔 라우팅을 할 건데 include product.api urls 하고 여기 콤마 맨 끝에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저장하면은 그때 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서 처음 에러가 나서 아마 서버가 죽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없다는 거예요. 프로덕트에 API 언더바 URLs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에 프로덕트 클릭했어요. 프로덕트 클릭하고 새 파일 API 언더바 urls.py 하고 엔터. 이 상태로 아직도 서버 죽어 있어요. 한번 껐다가 켜보면 네, 이번엔 좀 다른 에러가 뜨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URL 패턴스는 리스트로 되어 있어야만 에러가 안 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네, 이제 URL 패턴스 넣자마자 서버가 다시 켜졌죠. 자, API URLs가 없을 때는 에러가 나서 서버가 죽었고요. API 언더바 URLs 만들고 안 넣으니까 에러 났었고요.
URL 패턴스 넣으니까 서버 정상 동작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URLs 언더바 URLs에다가 API를 라우팅을 할 건데 패스로 라우팅을 하죠. 그래서 from 장고의 URLs import 패스, 여기서 패스해서 여기다가 빈 문자열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뷰셋으로 또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석 처리해 놓고 API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API는 어디다 만들어요? apis.py에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 안에다가 apis.py 하고 엔터. 그래서 아까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from 같이 똑같이 연습한다. REST 프레임워크의 import 뷰셋 임포트 해고요. 클래스에 이번에는 프로덕트 뷰셋 그리고 뷰셋 점 모델 뷰셋을 상속받아서 만든다. 그 다음에 쿼리셋 넣어줘야 되는데 프로덕트 모델을 가져올 거고요. 오브젝트 점 올에 이번엔 바로 작업할게요. 오더링까지. 오더 바이는 마이너스 id로 오더 바이 하겠다. 그 다음에 모델 from product.models import product 이렇게. 그래서 프로덕트의 모델스의 안에 있는 프로덕트 모델을 가져다가 임포트를 해서 쿼리셋의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오는데 최신 아이디 순으로 조회해야 한다. 그랬더니 이 뷰셋에는 시리얼라이저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도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덕트 클릭하시고 파일 만들기 한 다음에 serializers.py 여기가 이제 복수인 이유는 여기 앞으로 시리얼라이저가 한두 개가 아니라 더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from REST framework import serializers 그 다음에 클래스에 product serializer는 serializers 점 모델 시리얼라이저 상속받고 클래스 메타의 모델은 프로덕트고요. 이 프로덕트 임포트 해야 되겠죠? from product.models의 import product 그 다음에 필드는 현재는 전체를 다 열어두겠습니다. 필드스 이 부분 유의하세요. 필드가 아니라 필드스 그리고 언더바 올 언더바 시리얼라이저 만든 다음에 이 시리얼라이저를 APIs 이 뷰셋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from product.serializers에 import product serializer 맞죠? product.serializers 안에 있는 프로덕트 시리얼라이저를 임포트 해온 다음에 여기를 시리얼라이저 언더바 클래스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뷰셋은 해당 시리얼라이저를 활용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지금 뷰셋이 다 끝났어요.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뷰셋을 라우팅을 끝까지 해보면요.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패스랑 include가 두 개 다 필요하다 했어요. include
그리고 뷰셋은 라우터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from REST framework routers import 디폴트 라우터. 그래서 라우터는 디폴트 라우터. 네, 그래서 라우터 객체를 만든 다음에 라우터 레지스터로 여기다가 빈 문자열을 하면 빈 문자열 라우팅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뷰셋도 가져오려면 그거는 from product.apis에서 import 전체를 다 가져온다. 별표가 전체입니다. product.apis에서 전체를 다 불러왔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뷰셋을 프로덕트 뷰셋이죠. 프로덕트 뷰셋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패스해서 이것도 빈 문자열로 하면 include의 router.urls 하고 뒤에 콤마까지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https의 127.0.0.1에 8000번 하고 API의 프로덕트로 접근할 수 있고, 만약에 디테일은 이런 식으로 int pk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솜니아에 가가지고 생성을 하긴 할 건데 이거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프로덕트를 크리에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위로 올려줄게요. 프로덕트 크리에이트 만들고, 지금 얘가 아직도 프로덕트의 브랜드죠. API의 브랜드가 아니라 프로덕트. 지금 서버 아래 보니까 잘 켜져 있어요. 그리고 API의 프로덕트. 지금 이 상태로 한번 아무것도 안 보내고 쏴보면 네임과 브랜드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브랜드도 필수로 넣어줘야 되네요. 아까 처음에는 브랜드 안 넣어주게 하려다가 그 유니크 투게더가 되면서 브랜드도 입력받나봐요.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는 만들었었고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브랜드는 숫자 값으로 보내요. 숫자 값. 뭐 이렇게 숫자 1 보내도 되고요. 문자열 1을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1, 근데 1이 뭐예요? 브랜드 리스트를 조회해서 보면 아이디가 1번인 애는 업다운 브랜드라는 애고, 그래서 아이디 대신 여기를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문자열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 그 다음에 네임. 그러면 업다운 브랜드 안에 이름이, 그치, 이름은 문자열로 보내야 됩니다. 로보트 태권 V, 로보트 태권 V라는 상품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오, 네임과 브랜드는 반드시 고유해야 합니다. 오, 이 에러가 나네요. 혹시 이게 숫자 1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한번 해볼게요. 오, 이미 있다고요? 만든 적이 없는데요, 저는. 신기합니다. 태권 V. 오, 순식간에 만들었었나요, 제가? 아, 더블 클릭이 됐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생성이 되고 한번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으로 못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자, 지금 순식간에 더블 클릭이 돼서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이거를 요청하면은 네, 에러 났죠. 브랜드가 1번인 이것도 문자열로 다시 한번 테스트. 네,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숫자 1로 넣어도 되고 문자열 1로 넣어도 되는데 브랜드랑 이름이 겹칠 수는 없어요. A 쇼핑몰에 고등어가 2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는 거고, 제가 태권V를 2로 만들면 그때는 세 번째 아이템이 잘 생성이 됐네요. 그러면 조회도 해볼 건데, 이거 브랜드 크리에이트 그대로 듀플리케이티드 한 다음에 프로덕트의 리스트, 포스트가 아니라 get, 제이슨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샌드를 보내면, 네, 지금 방금 만들었던 태권V 아예 숫자 없는 거, 태권V 1번, 태권V 2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상품이 조회가 됐어요. 그렇다면 상품 생성할 때 내가 만약 여기를 브랜드 2번으로 바꾼다면, 태권V 2 만들려면 네 번째 아이디로 브랜드가 2번인 애가 로봇 태권V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번에 차이점은 이름은 동일하지만 브랜드가 다르다. 그쵸? 근데 지금 브랜드가 숫자 2로 나오니까 이게 사실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수업은 마칠 건데요. 이 브랜드가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2라고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리얼라이저스에 해서 일단 봐볼게요. 프로덕트의 시리얼라이저에 가면 지금 필드를 올로 가져오면 이 안에 브랜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를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저 안에 시리얼라이저가 있는 구조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from 브랜드 점 시리얼라이저스 가지고 임포트 브랜드 시리얼라이저를 가져오는 거예요. 브랜드 점 시리얼라이저에 있는 브랜드 시리얼라이저를 프로덕트 시리얼라이저 쪽으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브랜드는 브랜드 시리얼라이저하고 열고 닫고, 일단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만 하고 테스팅을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조회만 한번 해볼게요. 조회를 해보면 지금 브랜드 2번이죠. 때 보내기 이랬더니 지금 이제 브랜드가 어떻게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브랜드 정보가 지금 이름 들어갔고, 로고 들어갔고, 웹사이트 들어갔고, 시리얼라이저 안에 시리얼라이저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성할 때 생성하면 갑자기 생성해서 에러가 나요. 희한하죠?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시리얼라이저가 앞으로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생성용 시리얼라이저 만들 거고요. 읽기용 시리얼라이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생성할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얘가 브랜드가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시리얼라이저스 pk 프라이머리 키 릴레이티드 필드가 기본 디폴트라서 pk가 뭐예요? id죠. pk는 id.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값을 넣으면 브랜드를 자동으로 찾아서 넣어준대. 우리가 얘를 브랜드 시리얼라이저로 바꾸니까 에러가 난 거거든요. 근데 리스트 API에선 에러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기용 시리얼라이저를 하나 만들어서 리드 시리얼라이저입니다. 리드 시리얼라이저에는 여기가 브랜드는 브랜드 시리얼라이저에 리드 온리 트루 속성을 넣어서 읽을 때 사용하고요. 여기는 그대로 브랜드를 지워버리면, 그러면 생성할 때는 이 시리얼라이저 프로덕트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고
읽을 때는 프로덕트 리드 시리얼라이저를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브랜드가 상세하게 나오니까. 여기 한번. 그래서 이 시리얼라이저를 API에 적용해 볼 건데요. apis.py 갈 건데 프로덕트 apis.py 네, 여기인데 여기 아래다가 사실은 이 모델 뷰셋은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라는 베리어블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있는데 리드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는 사실은 없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이 클래스의 변수로 만든 거예요. 시리얼라이저에서 아까 우리가 프로덕트 리드 시리얼라이저 만들었죠? 가지고 올게요. 프로덕트 리드 시리얼라이저는 읽을 때 쓰고 싶어요. 얘는 생성할 때 쓰고 싶어요. 지금 여기 안 들어갔어요. 리드 시리얼라이저 클래스 그냥 생성용 읽기용. 그러면 오버라이딩을 할 건데요. 이 뷰셋 안에는 액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df get serializer 클래스 해서 가져올 건데 맞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elf.act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액션은 우리가 리스트 포스트 액션 이것도 포스트 메소드를 썼을 때 이 메소드가 create 액션을 타요. 자, 한번 self.action을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self.action을 제가 프린트를 찍어보고 이 상태에서 생성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면요. 생성을 하면 지금 프린트 된 게 create죠. 근데 지금 이렇게 if 문이 작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 조회할 때죠. 리트리브 상세 디테일 조회할 때죠. 그때는 리드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를 사용할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거에는 생성용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겠다. 네, 제가 일단 이거는 제가 채팅창에 한번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회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브랜드의 정보가 숫자 값만 찍히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값이 잘 나오고 생성도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성도 잘 된다. 왜냐하면 시리얼라이저를 나눠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좋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커밋을 한번 찍어 볼게요. 와, 파일이 엄청 많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VS 코드에서 자동으로 커밋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뭐 엄청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쓰면 브랜드 앱과 프로덕트 앱스를 만들었는데 뷰셋으로 만들었고 시리얼라이저 만들어서 라우팅 했다. 앞에다가 핏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델 작업했죠. 모델 작업하고 API 작업하고 시리얼라이저 작업해서 라우팅 했다. 네, 그 다음에 git add 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파일을 처음 거 클릭하고 맨 마지막 거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전체 다 선택된 상태에서 플러스 누르면 이게 git add 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커밋
커밋 찍으면 커밋 됐어요. 그 다음에 푸시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